자, 읽었죠?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좀 길고 등장인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귀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여러분들은 말도 안 좋네. 자, 이 작품은 아직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자, 이 작품은 어떤 점이 특징이냐?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 유일한 극갈래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서정갈래, 시를 주로 다뤘었고, 그리고 이승비장전이라는 서사갈래를 다뤘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유일하게 들어가는 극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봉산탈춤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일단은 민속극이라는 점이겠죠. 민속극. 자, 극은 극인데 민속극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옛날 거다라는 거지. 뭐 지금 우리가 현재 연극 하는 것도 있지 지금은. 근데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옛날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을 하였는가라는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극이라는 거는 원래 늘 같아요. 사람들이 소설자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사람들 간의 대화를 기준으로, 그래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거는 현대든 고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현대의 극과 민속극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둘 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민속극은 대사뿐만 아니라 노래도 들어갑니다. 대사, 노래, 춤이 다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노래, 춤 같이 하는 거 연극이라고 안 하잖아요. 뮤지컬이라고 따로 분류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는 민속극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전부 대사, 노래, 춤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연극을 보러 가려면은 극장으로 가야죠. 연극이 진행되는 어떤 무대, 특정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무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원래 연극의 특징이야. 그런데 민속극은 아닙니다. 민속극은 무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게 특징. 자, 그럼 무대 장치가 없고 무대가 없다면 어디서 공연하게? 공연 어디서 할까요? 잘 생각해봐. 옛날에 극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서민들의 문화이죠. 어디서 있을까? 길거리에서 그냥 하는 거야. 일종의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대 장치도 없고 무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석과의 경계가 없습니다. 객석과 무대 사이에 경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왜? 그냥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공연을 시작해.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보는 거야. 당연히 무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대 장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석과 무대 사이의 경계도 따로 없다.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없다라는 거는 관객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극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현대극에서도 실험극은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관객의 개입을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어디로 이어지냐? 마당극이라는 일종의 민속극의 갈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마당극이 뭐겠어? 마당에서 하는 극이야. 그러니까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시작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마당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속극 중에서도 마당극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볼 봉산탈춤 역시 마당극에 속합니다. 민속극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런 특징을 모두 다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객이 개입한다는 건 관객의 일종의 능동성을 고려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현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봐. 영화를 본다는 극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관객은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는 관객이 개입을 한다. 즉 관객의 능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추측을 해봐. 또 어떤 게 있을까,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연극들은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그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근데 이때의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옴니버스가 뭐야, 얘들아? 이거 분명 내가 겨울에 얘기했는데 우리 겨울에 썼던 친구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 난수공할 때도 배웠는데 이거 옴니버스랑 피카레스크 뭐였죠? 옴니버스는 뭐였어? 옴니버스가 뭐요? 그죠? 그래서 옴니버스라는 거는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봉산탈춤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기적인 전개가 아니고 이렇게 뚝뚝 끊기는 전개 여러 가지가 묶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곳은 아마 양반극 쪽일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1과장부터 7과장까지 다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1부터 7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봉산탈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각각의 과자, 각각의 말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는 다른 우리 과장을 보지 않는 이상 좀 같이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민속극의 특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봉산탈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가면극, 탈춤이죠. 가면극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면을 쓰고 무대를 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배우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그 인물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익명성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극, 민속, 그리고 마당극의 특징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봉산탈춤이 들어가시는 게 여러모로 이해를 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같이 저랑 보시면서 끊어 읽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읽고 정리를 하지 않고 재단별로 끊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봉산탈춤이고요. 탈춤이니까 당연히 가면극이어야 되고, 가면극이라는 거, 민속극, 마당극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친절하게도 이 작품은 원래 등장인물을 다 적어줘요. 여러분 아마 본문에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등장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샌님, 그리고 서방, 말뚝이, 취바리, 도령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총 7명이죠. 바로 인물 사람 수 확인하는 거 봐.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등장인물 5명을 한 명씩 맡을 거고요. 자, 그럼 2명이 남죠. 이 2명한테 역할을 안 주면은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읽을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 기타 등등을 지시하는 지시문이죠. 자, 그거를 읽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무엇을 하냐?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주로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시면 되겠네.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오케이. 나머지 한 명은 쉽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나는 지시문을 읽는 역할을 하겠다. 손. 그래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생님, 생원을 하겠다. 손. 아까 읽으면서 얼마나 분량에서 운동하긴 했어야 될까? 손. 네, 하세요. 자, 그 다음 나는 서방님 하겠다. 손. 오케이. 나는 도련님, 도령 하겠다. 손. 자,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샌님이랑 서방님만 결정된 거죠? 나는 말뚝이 하겠다. 손. 참고로 말뚝이가 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말뚝이 하겠다. 손. 자, 없으시면 나는 취발이 하겠다. 취발이 마지막이만 나와요. 나는 취발이 하겠다. 손. 취발이. 잠깐, 취발이 손 드시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지시문 나와 있어요? 지시문 많이 있냐고? 지시문 있어요? 네, 있죠?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저 지시문 규리가 하시고 다시 취발이 손 가위바위보 하시고 가위바위보. 자, 취발이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가 있냐? 말뚝이랑 도령님이 있죠. 자, 나는 말뚝이를 하겠다. 손. 오케이. 말뚝이 하세요. 오케이. 그럼 나는 도령님, 도령을 하겠다. 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찬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오케이, 그럼 유찬이 제가 중간에 질문하셔서 대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인이 맡은 역할 잘 기억하시고. 자, 갑시다. 제6과장 양반춘적. 자, 여기서 과장이라는 거는 현대극 기준으로 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막 이런 뜻이야. 6번째 시리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옴니버스식 구성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양반춘. 우리 지금 양반들과 관련된 부분을 읽을 거다라는 걸 짐작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말뚝이 지시문부터 들어갑니다.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목걸이 장단에 맞추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대요. 자, 번거지와 채찍은 주로 누가 쓰는 거게? 채찍 못 때려야 돼 주로. 옛날에는 말을 때려야지. 그럼 얘는 말뚝이는 뭐야? 말을 다루는 사람, 즉 마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번거지와 채찍은 마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번거지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말뚝이의 신분이 마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마부의 차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는데, 장단은 뭐야? 지금으로 치면 비트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깔리고 얘네가 나오는 거. 국거리 장단의 결국에는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또 흥취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네. 그치? 갑자기 비트가 깔리면 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고 흥취를 조성할 수 있는 소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뚝이가 이들을 인도했으니 말뚝 양반 삼형제가 등장을 해야겠죠. 자, 지시문 폭락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뚝이 진을 따라 목걸이 장단에 맞추고 장단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차옷을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측회자의 권을 썼다. 셋님과 서방님은 원청이이며 셋님은 원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치와 장수를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고 부치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적 대상 없으면 형들과 동정을 같이 하면서 형들이 명장을 부치를 때리며 방을 맡겨온다. 그쵸? 우린 지금 지시문을 읽고 있으니까 인물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말뚝이 뒤를 따라 양반 삼형제가 나오고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춘대. 그러면은 점잖은 척하지만 춤이 되게 뚝딱거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겠어? 웃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반 삼형제를 희화화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뚝딱거리는 거잖아, 얘네가 지금. 자, 그래서 양반 삼형제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맞이는 이름이 셋님이래. 이거는 셋님은 생원님의 줄임말입니다. 생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관직을 하기 직전에 사람인 거겠죠. 자, 그래서 셋님이고요. 둘째는 서방님이래. 서방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리고 막내는 도령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셋님과 서방님, 첫째와 둘째는 흰 창옷에 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입고 관을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련님은 남색회자의 복권을 썼대. 이게 도련님의 모습인 거죠. 이 회자는 그러니까 소백 없는 옷, 그러니까 나시티인데 긴 옷이야. 허리까지 쫙 트여 있는 옷이에요. 자, 그리고 셋님과 서방이는 언청이래. 언청이가 뭐냐면은 입술이 갈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지금은 두 줄로 하면 되지만. 셋님, 첫째는 두 줄이었대. 그리고 둘째는 한 줄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대. 자, 부채와 장죽은요,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거는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인 거야. 부채와 장죽은. 당시에는 하층민들, 서민들은 못 가지고 다녔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부채와 장죽은 양반의 권위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있대. 그러니까 지금 셋님, 서방님, 도련님 세 명 다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형적인 결함을 지닌 상태다. 그런데 이 결함을 분장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 가면극이죠. 그러니까 탈춤이니까 가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어때? 말을 못하나 봐. 그죠?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얼굴을 부채로 때리며 반정맞게 군대. 그러면은 자기 편, 자기 형제를 부채로 막 때리고 말은 못해. 그럼 어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막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를 희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반 삼형제는 등장하고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외형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행동, 그런 뚝딱거리는 몸짓, 아니면은 형들을 때리는 몸짓,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등장부터 웃기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쵸? 그래서 본인은 다 갖췄지만 왠지 모르게 비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일단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일단은 첫 번째 구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산탈출의 첫 번째 구성은 인물 소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물 소개가 먼저 드러난다. 그래서 일단은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 그때 누가 나왔다는 건 알아? 말뚝이라는 마부가 등장해서 양반 삼형제를 데리고 나온다는 건 알겠어. 그치? 그럼 말뚝이는 양반 삼형제를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얘가 얘를 모시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양반 삼형제 세 명의 이름은 샌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샌님 말고 한 명은 너? 서방님, 그쵸? 서방님, 그리고 도련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는 등장부터 어때? 우스꽝스럽고요. 외형적인 결함이 있는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는 등장할 때부터 이미 희화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외모나 몸짓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부터 성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가 나오겠죠. 자, 말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시문부터 읽어보시고.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 생각과 수는 없습니다. 자, 가운데쯤에 나왔대. 이거는 명확한 무대가 없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공연하고 있는 공간의 가운데쯤에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춤을 멈췄대. 이건 뭐야? 갑자기 춤도 안 나오고 음악도 멈춰. 그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 아, 곧 대사를 치겠구나 라고 긴장감 그리고 또 흥미를 가지면서 시선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양반이라고 쓴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너는 호도,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헌정승, 판서를 다 지낸 태국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고 계달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의 표관이라는 간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자, 대사 한번 잘 볼게요. 양반 나오신다. 그러니까 양반 나올 테니까 길을 비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양반의 위험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줄부터 비꼬기 시작합니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런 높은 벼슬까지 다 지낸 멋진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양반은 뭐라는 거야? 계잘량이라는 양자. 계잘량 할 때 양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개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야. 개의 가죽할 때 양자고요. 개나리 소반 이거는 밥 먹을 때 쓰는 조그만 상이에요. 요 소반할 때 반이라는 양반이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위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진 양반이 아니고 우리네 양반은 이런 사실은 별거 아닌 양반입니다. 라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 유희라는 특징 잘 잡고 들어가세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양반들 동시에 읽어보세요. 한번. 3명. 누가 선창을 하거라. 첫째 양반 들어가거라. 누구지? 셋님 누구죠? 그래, 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조롱을 알아듣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기가 바로 변명을 할 겁니다. 말투기 다시 읽어볼까요? 아, 이 양반들 어찌되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소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새로 재상으로 계신 이세원제 삼형제군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셨소. 자, 그래서 말투기가 말을 슬쩍 바꾸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말투기가 호통을 듣자마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 양반들의 대표로 샌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얘가 말뚝이의 변명을 인정하고 안심하는 모습인 거야. 아, 그렇게 말했거나 내가 잘못 들었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 겁니다. 자, 지시문. 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의상을 치며 돈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도령이 계속해서 형들을 치죠. 계속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춤을 추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재단 구조가 반복이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말뚝이로 한번 가봅시다. 쉬. 한숨을 친다.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딸딸한 금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왼쪽 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장은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보, 연미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걸들 죽 걸어놓고 잡수시. 자, 여기 말 엄청 어렵죠? 자,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딱 끝이고 말뚝이의 얘기를 시작해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다른 말로 하면 관객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말 좀 들어보래. 그러니까 관객을 지금 뭐한다? 극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관객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짧다란 공방대로 잡수지 말래. 뭘? 담배를 피울 때 짧다란 공방대, 짧은 공방대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짧은 공방대는 성인의 상징이야. 대신에 길고 멋진 담배대는 양반의 상징이겠지. 양반의 권위. 그래서 짧은 공방대로 담배를 피우면서 이 공연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관객들이 서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극이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죽전으로 가래. 연죽전으로 가래.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면 이게 흡연할 때 연자야. 그래서 담뱃대를 파는 가게인 거야. 그쵸? 흡연 대나무 가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흡연대, 담뱃대를 파는 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래. 그래서 양칠 간죽, 이거는 알록달록한 담배 설대를 얘기해요. 담뱃대. 알록달록한 담뱃대. 그리고 자문죽, 이거는 예쁜 무늬가 있는 대나무 담뱃대야. 그쵸? 그런 대나무 담뱃대를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래. 이건 그냥 가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의 분량 정도를 막 사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짧다란 공방대로 담배 피우지 말고 돈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가서 담뱃대를 막 사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육목각지 희자죽, 육목각지라는 건 담뱃대 이름이야. 또 희자죽도 담뱃대의 재료야. 그래서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담뱃대를 잘 맞춰서 한번 써보래. 그리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령은 지역 이름이에요. 나무리는 재령이라는 곳에 있는 들판 평야의 이름이야. 그죠? 그래서 거의는 개입니다.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예요. 자, 그래서 개 낚시하듯 쭉 걸어놓고 담배를 피우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짧다란 공방대로 담배대로 뻐끔뻐끔 조금씩 피우지 말고, 이왕 양말이 나오니까 다들 비싼 거 가져와가지고 담배 여기 많이 내뿜으면서 피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담배를 펴. 그럼 예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도 예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또 얼마나 예의가 없었던 거지. 그치? 하필 양반이 지나가는데 서민들이 담배대를 쫙 걸어놓고 담배 연기를 막 내뿜어. 그러면은 누가 바로 방황하는 예의가 없는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듣고 양반들이 갑자기 호통을 칩니다. 자, 양반 대표로 샌님이 계속 읽어볼게요. 양반들 어찌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하였소. 자, 담배와 헌화를 그만해. 헌화라는 거는 시끄럽게 막 손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나오니까 다들 담배도 끄고 조용히 해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양반이 호통치니까 변명하는 형태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이 합창합니다. 읽어볼까요? 양반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 말뚝기의 변명을 듣고 안심하며 다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자, 지심은 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뚝이한테 속아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 다음 재단으로 넘어갑시다. 춤과 같은
음률 다 버리고 저 거드나무 홀쭉이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작 좀 쳐주고. 자, 악공들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뭐예요? 악공들, 음악을 연주해주는 사람들을 그게 개입시키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으로 치면은 뮤지컬에서 오케스트라 반주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공들을 극 중에 개입시킨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극은 악공이든 관객이든 배우가 아닌 사람들을 다 개입시키면서 그걸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음, 음률 이거는 되게 형식을 갖춘 권위 있는 양반과 어울리는 음악이야. 근데 그거 싹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의 홀투기, 호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필이 얘기하는 거야. 버드나무 풀필이 뽑아다 불고 대충 바가지로 잔을 좀 칠해.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양반이 나오면은 형식과 격식을 갖춘 멋진 악기로 만드는 음악을 깔아줘야 돼.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고 대충 풀필이 불고 바가지 뒤집어 놓고 칠하는 거야. 양반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음악의 느낌을 바꾸면서.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양반이 화를 냅니다. 자, 계속 쌤님이 읽어볼까요? 야, 이거 뭐야? 아 양반들 어찌됐어. 용도 회금 북창고 필히 저때 한 거라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차라고 그리하였어. 그렇죠. 말귀이 또 변명합니다.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거야, 당신이. 나는 분명히 멋진 노래, 형식 갖춘 노래를 잘 뽑아달라고 얘기했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 다시 안심하고 합창하죠. 읽어볼까요? 그렇죠. 안심하고 또 일시적으로 화해하면서 춤을 추죠. 지시는 읽어볼까요? 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계속 갑시다. 세 번입니다, 이제. 예. 자, 양반을 모셔야 되는데 원래 말투기는 그러니까 양반이 주인이고 말투기가 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창문을 바로 일조식하고 마곡간에 들어가 노태 원인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가르사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면 서양 용리 먹덕 동양 삼국불은 매주갈 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열 서구월 나들이 북향산 방광북곡 몇몇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쨍쨍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팬이 미숙한 놈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많이 나오고요. 이해 못하면 틀립니다. 자, 예, 그래서 너 어디 갔냐라고 세원이가 호통을 치니까 말투이가 변명을 하죠.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을 말아서 1조씩 그래서 아침에 대충 밥을 먹었대.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때? 양반들처럼 호화로운 밥을 못 먹고 밥에 물 말아가지고 국 말아가지고 먹는다는 거야, 한 번. 자, 그리고 마곡간에 들어가서 노세원님을 끌어냈대. 자, 근데 노세원님을 빠르게 발음하면은 노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노생원님이랑 발음이 유사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원을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노생원님 이렇게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생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해서 말뚝이님인 내가 탔대. 누구를? 노새를 탄 거야. 근데 이미 앞에 언어 유희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노새는 노생원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투기가 뭐한데? 노생원을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릉매주 발등했대. 그러니까 서양은 어디예요? 누가 봐도 그냥 서양입니다. 서양. 그냥 서양 유럽을 얘기하는 거야. 영미, 영국, 미국이죠. 법덕 어디게? 맞춰봐. 법덕 어디게? 아닙니다. 서양, 영미 이쪽이어야 될 거 아니야. 법덕이 어디게? 원래 법국, 덕국이에요. 이게 합쳐서 보는 말이야. 호주. 아하. 제2외국어 중국어 한 사람? 없군요. 이거 중국어를 배우는데 법국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덕국은 독일이에요. 프랑스, 독일, 그리고 동양 삼국 한 중이겠죠. 매주 갈듯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몇몇촌촌, 바위 틈틈, 모래쨍쨍, 참나무 결결 다 찾아다니고 뭘 타고? 노생원을 타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구법 사용된 거 확인하셔야 돼.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단어를 계속 겹쳐서 쓰고 있죠. 방방곡곡, 몇몇촌촌, 틈틈,
별결, 그쵸? 그래서 첩어가 쓰인 것도 확인해야 돼. 첩어, 중첩한다는 거야. 첩어가 쓰인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거하죠.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그쵸? 그래서 대구, 첩어, 열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 찾아봤는데 어때?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자, 비뚝하는 비슷한이죠. 비슷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 조롱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발음의 이중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리고 대구, 첩어, 열어 이런 것들 열거들을 통해서 지금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언어 유희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면은 중략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중략이니까 끊어갈게요. 자, 그래서 중략 전까지 지금 우리는 양반을 조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단을 마주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언어 유희, 발음의 이중성 아니면은 뭐 의미, 이런 걸 통해 보서 우리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양반들은 바보같이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양반들의 무능함 또는 허위의식을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략 너머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계속 세 번 읽어볼까요? 자, 세처는 뭐냐면은 상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야. 그렇죠? 또 양반을 데리고 나왔으면은 가다가 힘들면 쉬게 호텔을 잡아줘야지 어딜 가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말투기 지시문 들어갑시다. 채찍을 가진 원인 분명한 유명한 금터를 잡고 청나무 월장을 드문드문 걷고 빗을 푸근푸근히 두고 오늘 하늘원에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투기가 뭐한데 갑자기 채찍을 들고 웜을 한 바퀴 그리면서 돌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그냥 냅다 땅에다가 그리는 거야. 그래서 무대장치 없이 그냥 마당에서 진행되는 마당극이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충 요만큼 털을 잡았고요. 그리고 참나무 울장, 이건 뭐냐면 참나무로 만든 울타리 같은 거야. 그치? 그거를 드문드문 꽂았고요. 깃은 뭐야? 둥지 얘기하는 겁니다. 둥지를 푸근푸근하게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대. 자,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집이 아니야. 아니죠. 누가 사람이 묵을 집에 울타리를 놓고 그리고 둥지를 깔고 그리고 또 하늘로 문을 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마독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독간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봐야 돼. 왜? 얘가 마부잖아. 그렇지? 계속해서 이 말투기가 마부이기 때문에 노새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마독간을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기가 당신들이 머물 숙소는 바로 이 마독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그보다 가축이다 라고 비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지. 그래서 양반에 대한 조롱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너희는 마독간에서 자야 하는 가축이다 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원이 또 화를 내죠. 아, 양반 어찌됐어. 가벼운 모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른각과 이고자로 집을 짓때 허각 주초에 산초 기둥에 비치 면목에 급한 우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지고 쳐다보니 천방자요 내려다보니 장성방이라 하면서 뒷다 펴고 고벽사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 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주 유태와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고 골짝시면 용장 공장 대 토지 자기 항농 반다지 샛불 같은 노비로가 롯데에 맞춰 여기 놓고 양실간죽 장원적으로 이리저리 맞춰놓고 산절 같은 칼당대를 저 평양 동포 흰장에 돼지 똥살에다가 좋게 푹 죽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 어렵죠. 근데 대충 봐도 뭐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막간이라고 한 게 아니고 격식과 멋진 재료를 만들어 놓은 예쁜 호텔을 데려가겠다는 뜻이지라고 말했다는 걸 알 수야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아, 이 양반들 어찌됐어?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좌오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좌오향 한자어죠. 그래서 이거는 정남향이라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금도 집을 구할 때 남향의 집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해가 잘 드는 집인 거야. 그래서 정남향으로 털을 잡아
잡을 거고요. 난간 팔자로 오견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집을 지을 거고 호박 주춧돌 호박은 그 먹는 호박이 아니고 호박이라는 그 보석을 얘기하는 거야. 주춧돌을 보석으로 해가지고 기둥도 산으로 예쁘게 자리를 박을 거래. 그리고 연목 석가래입니다. 비취로 만든 석가래 그리고 금으로 만든 나무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슨 소리야? 최고로 좋은 터에다가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을 짓는 자재는 죄다 보석, 금 이런 걸로 최고로 멋지게 지을 거야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쳐다보니까 뭐야? 천판자 하늘을 막는 널빤자라는 뜻입니다. 지붕이죠. 내려보니 장판방 그러니까 장판으로 바다를 바른 방 되게 예쁘게 만들어낸 집이라는 겁니다. 자 화문석은 강화도 특산품이죠. 돗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꽃을 수놓은 돗자리 되게 비싼 고급 돗자리야. 그걸 펴고 구벽설을 바라볼 거예요. 벽에 붙이는 글이에요. 동쪽에다가 붙은 글은 담방영정이에요. 담방영정은 뭐냐면은 욕심이 없어서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두태라고 나와 있네요. 100번 참는 집에 평화가 있다는 뜻이다. 참을 읽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런 게 붙어 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뭐가 있다? 인의 예지 이건 안 말해도 알죠?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니 효재 충신인 이것도 말 안 해도 알죠? 효와 충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그런 뜻에서 양반의 호텔이 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집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었고요. 그리고 격식도 너무 잘 갖췄고 방에는 양반들을 위한 글귀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문방제고 볼작시면 용장보장, 괴, 부지사계, 환경, 반다지 이런 건 다 방에 들어가는 가구예요. 논요강, 롯데야 맞춰 놓을 거고 양칠한죽, 장원죽을 맞춰 놓을 그러니까 뭐야? 이 좋은 자재로 만든 호텔에다가 또 멋진 가구를 쫙 깔아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부터가 반전입니다.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자 동푸루 지명 이름이에요. 거기에다가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추겨놨대. 그래서 잘 나가다가 뭐야? 다 가구 멋진 거 맞춰놨는데 당신들이 피울 담배는 어디다 뒀다? 똥물에다가 담궈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를 맞춰주다가 막판에서 조롱을 하는 거야. 되게 선을 잘 넘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비위를 잘 맞춰줘. 멋진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뒤에 양반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다가 조롱하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해야 돼? 화를 내야겠죠. 자, 세원 들어갑니다. 뭐야? 아 양반 어디했어? 페트롤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놓다 그리하였어. 그래서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산털이 아니고 쇠털이고요. 똥물이 아니고 꿀물이다. 내가 잘못 든 거다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안심해야겠지. 자, 선생님 계속 읽어볼까요? 지시문. 꼬리 생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평생 추다가 중간 음악이 끝나고 특정으로 들어간 양 이건 들어간 척이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간 척을 했대. 그렇다는 건 무대장치가 있다 없다? 없다. 방의 기능을 하는 무대장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처 방으로 우리가 가정한 곳에 앉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중략도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쭉 읽은 부분이 전반적인 재단이라고 보시면 하나의 일화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재단은 일종의 형식을 갖춰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성인 재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의 형식 구성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 거야.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형식만 보면 돼. 일단은 뭐예요? 쉬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말투기가 등장해서 쉬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악기 멈추고요. 노래 멈추고 춤 멈춰. 이 얘기죠? 왜? 나 이제 말 시작할 거고 양반들 나오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재단이 시작됩니다. 그쵸? 자, 양반들 나오신다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양반 나와. 그렇죠? 양반들이 막 등장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말 이후에 바로 양반이 삼형제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위험을 느끼는 척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반이 나오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와? 말뚝이들이 양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뚝이가 조rum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 양반이 그 좋은 양반이 아니고 말장난으로 막 개다리도 반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똥물을 퍼오라고 하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가서 담배 좀 많이 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악공들한테도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이상한 노래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뚝이가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솔직히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누구의 갈등?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양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호통을 치지.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양반들이 호통을 치는 게 바로. 자, 그러면은 누가 시비를 걸어.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시비 건 거에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돼? 갈등이 고조되죠.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이 막 호통을 치면은 말뚝이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한번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죠. 그래서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님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한번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 갈등이 조금 소강되겠죠. 양반들은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갈등이 하강돼요. 하강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반들은 그걸 또 안 믿는 게 아니라 싹 믿어버려요. 그 거짓말을. 그쵸? 그래서 양반들이 안심해. 말뚝이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의 안심으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해소가 아니야. 일시적인 해소인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다 같이 뭐야? 춤추면서 마무리가 된다. 춤추면서 재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틀을 가지고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바꿀게요. 제가 반대로 썼네. 양반들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제가 보기 편하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인물 등장이죠. 그래서 다 요 형태로 진행된다. 말뚝이의 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요 정도 여러분들의 갈등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춤을 통해서 재단이 마무리되는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단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봤죠. 뭐가 있었어요, 얘들아? 뭐가 있었니? 일단은 언어유희 있었죠, 그렇지? 언어유희 어떤 거 있었죠, 처음에? 개다리, 소방, 반자. 그거 뭐예요? 보여줄까? 이 조롱에 뭐가 들어가는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조롱에는 일단은 언어유희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언어유희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그치? 그 중에서도 어떤 언어유희를 쓴 것 같아요? 뭘 썼어? 개자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방 반자에. 그럼 이건 뭐예요? 뭘 활용한 것 같아,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알겠어, 알려줄게요. 발음의 임사성 이죠. 그래서 이건 뒤에도 노세원으로 나오잖아, 그치? 노세원, 노세원님 이런 말도, 그치? 노세원님, 노세원님 여기서도 나오게 되죠. 또 그리고 뭐 운율, 대구, 처거, 열거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운율, 대구, 처거는 쌓이는 거라 그랬어요. 처거, 열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욱 그런 양반들을 조롱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뚝이가 사용하는 말뚝이 언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언어율이랑 이런 운율, 배우, 척어, 열머 이런 것들. 이때 운율은 사음보를 기반으로 깔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뚝이의 조롱과 양반들의 고통 그리고 변명을 인정하는 양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뭘 느낄 수 있어? 양반들 어때? 바보 같잖아. 그래서 양반들이 그런 무지함, 무능력함,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양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양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다 속아 넘어가면 바로 멍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중략 이후로 들어갈 겁니다. 중략부터는 또 새로운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따가 쉬었다가 바로 확인할 거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갈 거예요. 20분에 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일어나세요. 근데 거의 다 왔어. 중략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본다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있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뭐 소미소미나 동독 이런 거에 비해서 꼴이 길고 재미가 없고 아무래도 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도 좀 어렵고 그죠? 이상하게 한자어가 되게 많이 쓰이죠. 자, 들어갑시다. 이제 다시 역할 구도로 들어갈 겁니다. 중략 이후로 들어갈 건데요. 보자. 생원 갑시다. 네. 네, 음악 가시면 멈췄어요. 네. 그렇대.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요. 근데 우리 시조 배웠잖아, 그렇지? 우리 2주 전에 시조 배웠는데 시조는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냐면 3장 6부 45자 내외형식을 맞춰야 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춰야 해요. 글자 수 맞추려면은 한자어 많이 쓰고 함축적인 거 많이 써야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래? 심심하니까 시조 하나씩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양반이잖아, 그렇지? 양반 문화의 일종인 시조 읽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유식하고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원이 본인의 유식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요 놀이를 제안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방으로 갑시다. 요거 탈로가라는 시조입니다. 늙음을 한탄한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주제가 인생무상이에요. 늙었으니 다시 젊어지지 못하겠구나라고 늙음을 노화를 한탄하면서 인생이라는 건 무상하다라는 걸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지시문. 하고 울렸다. 양반시신 사람의 말투기가 그창으로 소리를 한다. 낙향성 12월에 듣고 나서 적어도 그래서 이거는 민요입니다. 성주풀이라는 민요인데요. 우리가 아까 시조는 양반들의 문학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민요는 누구 거? 양반 아니지, 서민 거지. 그래서 이번에 말투기가 서민들의 민요인 성주풀이를 한 구절 부르는 거야. 근데 주제가 어때요? 같아요.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가 같고 심지어 둘이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말투기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쟤나 나나. 제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들의 그런 무지, 허세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 양반들의 수준이나 말투기 수준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 갑시다. 마찬가지로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양반보다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합시다.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오시. 운자가 뭐게?
운율할 때 운이야. 가운, 두운 할 때 운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시를 지을 때 운을 맞추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자리 영상. 그래서 이제 산자랑 영자 해가지고 시를 한번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시조라는 거는 시를 읊는 어조가 맞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시를 읊는 어조로 해볼까요? 자, 봐봐요. 울릉줄릉 작대산 그리고 황주평산의 동선영. 우리가 뭐야? 서방이 산이랑 영을 활용해서 시를 개달라 했더니 뭐라고 해? 갑자기 한국 지리 시간이 시작돼서 갑자기 지리 시간처럼 산을 나열하고 그리고 지명을 막 나열을 하고 있어. 원래 우리가 한시를 지을 때는 마찬가지로 기승전결이 있어야 그 하나의 스토리여야 한단 말이야. 근데 스토리 서사 없이 그냥 냅다 지명만 나열하고 끝나. 그쵸? 이거는 이기상 선생님도 조금 힘들어할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뭐야?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유식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요리가 결국에는 양반의 그런 무식함, 무능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서방. 와, 형제같이 같이 웃는데요. 뭐가 좋다고 웃는 건지 바보 같죠? 그다음 그리고 심지어 서방은 뭐야? 진심으로 형님의 시를 칭찬하고 있으니 똑같이 무식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다 무식한 상태, 굉장히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계속 형님이 문자를 하고 계시죠. 그 문자 격자로. 벽자가 뭐예요? 레어템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게 쓰이는 문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레어한 문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참 끙끙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주시오. 형시조로 집세기와 종은 헌법총 나가신 기출이 이게 뭐예요? 전혀 내용이 이상하죠? 자, 집세기의 앞총 엄지총은 헝겊총하대요. 그리고 남학신 지축은 검을 모시래가 이제 금이 가는 거, 그리고 모퉁이에 걸쳐 있는 못,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 쓰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문장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총이랑 못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미도 없고 서사도 없고 내용도 없는 문장을 단순히 나열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허세만 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애초에 이 문장의 자체가 본인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다 허세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글자로 갈 겁니다. 계속해 볼까요? 이게 뭘까요? 파자라는 게 뭐야, 얘들아? 파자가 뭐야? 파자가 뭐게? 파자는 한자가 얘들아 각각의 부수를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하는 거야. 해체해서 의미를 만드는 거를 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릇 이런 걸 그릇 기자를 얘기할 때도 식구 4명이 개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릇 기자예요. 그리고 뭐 실 사이에 말을 품는다 그러면 인연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자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자가 어떤 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인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야 한다. 즉 한자를 배운 양반만 할 수 있는, 즉 양반으로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파자놀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록달록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래서 서방 읽어볼까요? 이제 생각하다가 거 공목편도 문제인데 그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기만자라고 하는 자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운고표는 한자 사전이야. 이거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도 없는 글자인데 이거 참 어렵네. 혹시 피마자라고
하라고 하는 자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얗고 알록달록하다라는 게 피마자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곡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피마자가 실제로 하얗고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형태와 색깔에도 차감한 수수께끼인 건 맞아. 근데 이거는 타자놀이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이거 한자 뜯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갑자기 수수께끼 시작한 거야. 흰색이고 까만 건 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넌센스끼리 시작한 겁니다. 우리 글자 뽑으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형태는 피마자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번이 뭐라 그래? 너 참 똑똑하다라고 바보같이 타자놀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선생님, 내가 아까 부르라고 김두명이 살기 쉽고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일까? 문제는 생각하다가 논두렁에 살포 짚고 서 있는 자가 무슨 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한자를 다 뜯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를 맞추라고 하는 수수께끼인 거죠. 세월이 고민하다 또 논인자 아닌가?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넌센스 퀴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놀이를 하랬더니 서방이 뭐라는 거죠? 잘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서방도 계속 서로를 칭찬해주는 모습. 실제로는 뭐예요? 둘은 타자놀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서로 넌센스 퀴즈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웃기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양반의 그런 무지와 허위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돼지시물.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살짝 들어와 한편 거기서 있다. 그래서 이들이 바보 같은 놀이를 하는 동안 지금 슬쩍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우리가 글자놀이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전부 다 양반들이 글자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당연히 막내 도령은 말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기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자놀이가 총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는 시조 읽기였는데 이때 말뚝이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양반이 뭘 폈어? 탈모가 일부 읊으면서 인생론을 얘기했더니 말뚝이가 바로 민요 읊음도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거나 내 거나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뭐였지 얘들아? 한시 짓는 거였는데 한시에서 운을 맞추는 글자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를 쓰는 거잖아.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프리스타일 중에서 글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사이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운자놀이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정작 얘네가 잘 못하는 모습, 그쵸?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모습,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그냥 쭉 나열하면서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서로 치켜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한자 가지고 노는 타자. 이거 타자가 말 그대로 글자를 해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풀어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놀이를 통해서 얘네가 타자놀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유식해 보이려고 막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통해서 양반들의 무지와 허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얘네가 유식한 척 해보는 것보다 허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허위의식. 다른 말로 하면 허세죠. 양반들이 유식한 척 허세 부리지만 실제는 어때? 무식하고 멍청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말뚝이가 별로 끼어들지도 않아. 조롱도 안 해. 근데 스스로 그것들을 폭로하는 모습인 겁니다. 양반들이 스스로 폭로한 거야. 말뚝이가 조롱한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새로운 인물인 취다이가 들어온 이후의 걸 한번 봅시다. 다시 세 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말뚝이한테 뭘 말해 세원이 잡으래. 누구? 취바리를 잡으래. 그래서 나랏돈, 노란돈이에요. 나랏돈. 그러니까 작은 돈, 7푼을 잘라먹은 몸이래. 그리고 상통, 얼굴이, 면상이 무르익은 대추빛처럼 붉고 그리고 울룩불룩한 뱀의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이래. 누구? 취바리를 잡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취바리는 어때요? 얼굴이 빨갛고 뱀처럼 생겼대. 그러니까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취바리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말뚝이게 걔를 체포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바리는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어떤 부정을 저지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신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나랏돈에 뭔가 팽명한 죄를 얻고 있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 말뚝이. 그놈이 시민 모양대라기요 날рем이 필요가 있는데 햇님의 전령이란 있으면 잡아올 수 있는지 버전을 잡아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놈이 막 취바리가 힘이 무량대가 겁나 세다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애고요. 그리고 굉장히 날래요. 날아다니는 호랑이처럼 날쌔요. 그렇기 때문에 세원님의 전령이라는 거는 명령이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이나 있으면은 잡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못 잡아온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령이라는 건 뭐야? 지금으로 치면 체포영장, 누군가를 잡아올 수 있게 해주는 양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원. 종이에 무엇을 써내준다.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바리한테로 가서 당신 잡혔소. 종이를 취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으로 온다. 그래서 종이를 보더니 끌려왔대. 즉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양반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 계속해 볼까요?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그렇게 내밀게 하고 그럼 잡아들였어. 글쎄요, 취바리를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엉덩이를 들일 때 이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양반들의 권위를 조롱하는 모습이야.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또 말투에 거짓말하셔서 또 변명합니다. 근데 양반이 뭐야? 또 속는다는 게 웃겨.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반이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걸 풍자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 모가지를 뽑아서 미꾸리에 갖다 박아라. 누가 봐도 비속어죠. 그래서 양반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는 걸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잡아와서 목을 잘라가지고 미꾸리에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반의 횡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 그다음 말투기. 햇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으면 못하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래. 즉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인 거야. 그치?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여봤자 뭐하냐 하고 그 뒤에 다른 제안을 하고 있죠. 돈이면 몇백 년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랑 벌어쓰지 않겠소. 그러니 새님은 목금치라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하게 되시오. 그치. 그래서 그냥 세원님은 못 본 척해.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알아서 돈 받고 쟤 풀어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지심은 거기서 무언에 맞추고 일주일 넘으면서 한번 춤추다가 삐져간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요거는 취바리 잡아들이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얘가 잡혀옵니다. 취바리가. 자, 그래서 얘를 잡을 때 뭐가 필요해? 양반들의 권위의 상징인 전령이 필요하고 실제로 먹히기는 해요. 그래서 잡아왔더니 어떻게 돼? 풀어주고 돈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은 황금 만능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당시에도 돈을 받고 무언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태양사회상 황금 만능주의 그걸로 인한 양반의 비리 그리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횡포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취발이 잡아들이기 편을 통해서 고발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로 지금 그 사회의 가장 지도계층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부패한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인물들이 퇴장을 하죠. 인물이 퇴장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전부 다 퇴장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1번부터 5번까지 인물이 소개되고 재단이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글자놀이 한 다음에 취발이 체포하고 퇴장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 어떠한 재단들이 들어가고 또 그 재단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 있죠. 대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그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 읽는데 막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큰 틀은 다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학습활동 본봉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까지 일단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아. 정식이나 그런 좀 후기 힘들어. 네. 근데 양반이 양반을 조롱하려고? 양반이 조선 후기에는 어때? 조선 후기는 사회상이 동요였었어. 그래서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전쟁을 2번 했다는 것은 모든 게 리셋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도 양반답지 않고 성인도 성인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 양반의 그런 신분적인 위계나 권위에 반발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한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게 다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후기에 생각됐으면 응. 이게 연극으로 실제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그죠? 그럼 양반들이 이런 거 봐요. 봐요? 응. 보고 막 처벌하고 그러는 거나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진짜 보고 처벌을 해.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나겠죠. 우리끼리 노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서 뱀 찔렀는데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반란이 시작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혁명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은 법을 가지고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정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화내면은 진짜 찔려가지고 화내는 하 양반이 됩니다. 그리고 응. 이름이 공산이에요. 공산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을 만드는 거. 공산은 지금 우리 땅은 아니에요. 황해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뚝이가 나오잖아요. 응. 근데 얘가 왜 취발을 했을까요? 그러면 막 추노꾼이랑 막 그런 애들. 추노꾼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시는 추노꾼 드라마 재밌게 만나보네. 그냥 어쨌든 양반이 명령을 하면 따라야 하는 게 주종 관계였으니까 당시에는 양반이 명령했으니까 잡아온 거죠. 네.
이렇게만 진도가 끝나네요.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오해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시기가 조선 후기잖아. 그쵸? 자, 조선 후기라는 시대상은 어떤 시대냐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모두 끝나고 나서 사회가 리셋됐을 때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어차피 다 같이 모든 걸 잃은 사회야.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분제가 동요한 사회였어. 예를 들어 고려에서 주범수 넘어와. 근데 이거 되게 평화적이었잖아.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이성계가 원인됐네? 이거잖아. 서민들 사는 시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요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위계가 세습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전쟁으로 모든 게 한번 뒤집힌대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도 양반만큼의 재산이나 권리가 없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게 양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몰락 양반이라든가 가난한 양반들이 등장하고 또 부자인 상인 계층이 등장하게 된다. 상인인데 서민이죠. 서민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변고한 신분제가 아니고 흔들리게 돼요. 신분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이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소문기에는요. 한글이 보편화됩니다. 한글이 보편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서민들도 읽고 쓰고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사설시조라든지 작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민속극 이런 것들 판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민들은 어떤 상황 지금 전쟁 끝나고 양반들이 예전만큼 위험이 없는 상황 보니까 이런 것들 주제가 전부 다 양반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양반을 풍자 비판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반은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잖아. 근데 지배계층, 지도층이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전쟁으로 모든 게 리셋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쟁으로 나라가 뒤집어졌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판할 거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해. 얘네가 뭔가 어디가 부패해서 썩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정을 잘 다룰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의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물론 조금 전기했으면 뭐가지가 날라갈지는 몰라요, 실제로. 자, 48번 가봅시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반복되는 재단 구조를 정리할 겁니다. 요거 아마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이제 양반들의 위험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말투기가 조롱을 하죠, 그걸. 그러면 양반들이 호통을 치고 또 말투기가 변명을 하고 그럼 양반들이 안심하고 이런 바보 같은 행위에서 반복돼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으로 갑시다. 현재 연극과 다른 부분. 일단 첫 번째는 대사, 노래, 춤이 모두 사용된다는 거. 현대극은 대사만 쓰이는 반면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 그죠? 무대가 따로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그게 개입한다는 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게 개입한다는 거.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극 중에서도 실험극, 이감택 같은 극들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 3번 특징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놀이 세 가지, 시조, 음자, 타자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조의 내용은 뭐예요? 양반이나 말뚝이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너나 나나 양반이나 서민이나 문화 차이가 별로 없어, 수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운자놀이. 요거는 운자놀이를 하긴 해. 근데 말장난에 불과하죠, 이거는. 그쵸? 지명을 나열하거나 의미 없는 용어를 나열한 운자만 맞춘 말장난에 불과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타자놀이. 그래서 이건 단순 수수께끼에 불과하다.
넌센스 퀴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뭐예요? 양반들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평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양반들이 본인들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실제로는 어때?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무식함, 허세를 폭로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웃긴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뚝이 말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입니다. 자, 요거 제가 아까 적어놨죠?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운율, 대구, 처, 열거들을 사용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장도 있겠죠, 당연히. 이것도 다 언어 유희에 해당해요. 전부 다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를 활용하는 말하기 특징이다. 그 언어 유희는 첫 번째 발음 유사성, 두 번째 운율, 대구, 처, 열거, 과장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4번으로 가시면 본목 나와요. 이거는 왜 나왔냐면은 해학 문학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해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다루면은 할 거고 아니면 말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병렬단주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시와 다르게 소설, 극 이쪽은 3분 쪽은 호흡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번 더 집에 가서 한 번 더 훑어보시고 특징 정리를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전부 끝내시면 되겠죠. 시험 범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본교재랑 문제편 전부 끝내서 오시면 되고 내가 못 끝내겠다 싶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정말 다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풀다 보면 특히 그리고 오늘 풀어온 그 문제 있죠.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특히 어느 작품에 약한지를 알게 되면 내가 약한 부분 한 번 더 다시 훑어보시고 단번화 하세요. 그 문제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숙제는 본교재 문제표 전부 완성해 오는 거 그리고 시험지 오늘 아침에 시험 본 거 있죠? 그거 전부 오답해 오는 거까지가 숙제입니다. 숙제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잘 해오시고 있는 거 다 하시고 못할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오면 숙제를 하게 됩니다. 저의 채찍질 아래에서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15일이에요. 약 2.5주 남았습니다. 시험까지. 우리 주말 2번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하세요. 저번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이번 게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옛날 말이니까 잘 정리하시고